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8원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유가는 8%가 넘게 뛰었고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도 껑충 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동시에 움직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흔히 연준이라 부르는 미국 중앙은행 건물 안에서 위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순간 지구 반대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의 내부 회의가 왜 한국의 환율을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오늘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시작점은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입니다. 2026년 5월이면 파월 의장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요, 그가 떠나기도 전에 차기 통화 정책의 방향을 놓고 연준 내부에서 공개적인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죠. 원래 연준은 1913년 설립 이래 의장 중심의 단일 메시지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의장이 말하면 그게 곧 연준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 FOMC 위원들 개개인의 발언,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라 불리는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졌거든요. 위원 한 명이 인터뷰에서 한마디 하면 채권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또 다른 위원이 정반대 발언을 하면 시장이 다시 뒤집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여기에 의장 교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준 의장 교체기에는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 변동성이 확대되는 패턴이 반복됐는데 지금이 정확히 그 국면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연준 내부의 이견이 왜 한국 환율을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전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책 경로의 분산, 그러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의 폭이 크게 넓어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58%를 차지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은 단순히 미국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조건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그 반대편에서 신흥국 통화는 일괄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원화는 글로벌 위험 회피 지수와 매우 높은 동조화를 보이는 통화 중 하나여서 이 충격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편에 속하죠. 달러가 강해지는 순간 원화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2026년 4월 29일 기준으로 미국 이 연물 국채 수익률이 2022년 이후 FOMC 결정일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이 연물 수익률이라는 건 시장이 향후 2년간 연준의 금리 경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건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2027년에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에 돈을 걸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아직 연준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시장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려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중앙은행의 메시지 혼선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현상입니다. 결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역설인 셈이에요. 미국 이 연물 수익률이 급등하면 한국에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 기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내외 금리 차가 벌어지고 그 순간 외국인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원화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환율이 더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금리를 더더욱 못 내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특히 한국은 2023년 WGBI, 즉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추진한 이후 외국인 채권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건 평소에는 한국 채권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글로벌 금리 환경이 급변할 때는 오히려 외국인 자금 이탈이 환율 상승으로 즉각 연결되는 채널을 강화시키는 이중 효과를 낳은 거예요. 칼날의 양면인 셈이죠. 여기에 유가 문제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인 4월 29일 WTI 유가가 8.4, 2%나 급등했었는데 이 급등의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장기화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에서 3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이거든요. 미국이 이 해협에 대한 해군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이 충격이 WTI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은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8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수입 단가가 즉각 올라가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키워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더 후퇴시킵니다. 이 두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 환율 상승 압력이 배가 되는 구조인 거예요. 달러 강세라는 첫 번째 충격에 유가 급등이라는 두 번째 충격이 포개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고점권인 1488원까지 밀려 올라간 겁니다. 이런 패턴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2013년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라 불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흥국 통화와 채권이 동반 폭락했고 당시 원달러 환율은 불과 수주 만에 60원 이상 급등했거든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취약 5개국이 집중 타격을 받았죠. 2022년에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며 대응을 지연하는 사이 내부에서도 긴축 속도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고 결과적으로 FOMC 회의일마다 이 연물 수익률이 급변동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해 한 해에만 1200원대에서 1440원대까지 상승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연물 수익률의 FOMC일 기준 최대 변동이라는 지표가 2022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한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4년 그린스펀이 예고 없이 공격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도 전 세계 채권 시장이 붕괴했고 멕시코 페소화 위기의 간접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연준 위원 간 인상 속도에 대한 이견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연준이 단일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그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쪽이 한국 같은 소국 개방 경제라는 사실이죠. 빅스 지수가 18.81까지 올라와 2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빅스는 단순한 공포지표가 아니라 신흥국 자본 유출의 선행지표로 기능하거든요. 빅스가 20선에 근접하거나 돌파할 때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는 패턴이 2018년, 2020년, 2022년에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5.5% 상승하며 20선 직전까지 온 상태라는 건 신흥국 자본 유출 경계 구간에 이미 진입했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ECB는 자체 금리 인하 사이클 조정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행은 수익률곡 선통제 정책 변화로 자국 통화 방어에 여력을 쏟고 있는 상태라 신흥국을 위한 완충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연준 불확실성이 전 세계 통화 변동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데 그 변동성을 흡수해줄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순간 그 혼선 자체가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을 끌어올리고 그 프리미엄은 달러 강세라는 형태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연준 정책에 수동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통화체제의 구조적 비대칭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80%를 넘고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와 유가 급등이 동시에 올 때 경상수지 적자 압박이 환율에 즉각 반영되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셈이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유가가 급등하며 빅스가 20선을 향해 움직이는 세 가지 신호가 겹치면 그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는 오래된 비유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환율과 금리와 물가라는 세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나라라는 것. 이 비대칭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뉴스를 접하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